오늘 만들어 볼 치즈는 바로 영국 치즈의 자존심 체다와 함께 투톱을 다투는 블루 스틸턴입니다. 흔히 세계 3대 블루 치즈를 꼽을 때 이탈리아의 고르곤졸라, 프랑스의 로크포르, 그리고 영국의 블루 스틸턴을 이야기합니다. 블루 스틸턴은 본래 8kg에 달하는 꽤 큰 치즈이고요. 하나 만드는데 80리터의 우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약 7리터를 사용해서 10분의 1 크기에 달하는 미니 사이즈에 도전했습니다. 레시피는 유튜브의 두 영상을 참고했고 전에 프랑스 치즈 학교 다닐 때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치즈를 만들기 전에 미리 해놔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랑르방입니다. 전에 제 치즈 만들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그랑르방은 유산균을 미리 우유에 배양시킨 스타터 컬처입니다. 이걸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pH 맞추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제조 과정에서 오래 기다리는 시간도 훅 줄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유에 유산균을 넣고 약 30도에서 12시간 이상 숙성시킵니다. 라디에이터를 켜고 위에 수건을 덮어 온도를 유지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 뚜껑을 열어보면 우유가 발효되면서 만들어진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H를 측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준비한 우유는 16병 16리터인데요 집에 와서 냄비 사이즈를 확인해 보니 15리터가 최대 용량이더라고요. 아쉽지만 2병을 줄여 14리터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우유가 살균 우유가 아니라 목장에서 직접 사온 생우유인데요. 사실 스틸턴을 만들 때 꼭 저온 살균 우유를 사용해야 하지만 오히려 제가 사는 프랑스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 생우유를 썼습니다. 생우유로 만든 블루 스틸턴은 스틸첼턴이라고 현지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치즈도 스틸턴이 아니라 스틸첼턴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근데 편의상 스틸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유를 약 31도까지 올린 뒤 그랑르방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KL이라고 하는 효모도 따로 넣어주었습니다. 앞서 넣은 유산균 때문에 치즈의 산도가 낮아지는데 이 KL균이 그 산도를 올려서 푸른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푸른 곰팡이는 지금 바로 제가 들고 있는 건데요. 이름은 페니실리움 로크포티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블루치즈를 만들 때 쓰입니다. 너무 조금 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균이 알아서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이 정도 양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레넷을 넣어주겠습니다. 레넷은 액체인 우유를 순두부나 푸딩처럼 탱글탱글하게 굳혀주는 응고제인데요. 이 녀석이 들어가야 우유가 고체인 커드와 액체인 유청으로 나뉘면서 진짜 치즈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잘 저어준 뒤 응고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제 우유가 응고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우유 뚜껑으로 표면을 밀어보면서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액체였던 우유가 점차 굳어가면서 뚜껑이 밀리는 저항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몽글몽글하게 작은 알갱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2-30분 정도 더 기다려주면 커드가 이렇게 변합니다. 응고가 잘 되었고 이제 커드를 잘라주겠습니다. 높이가 긴 칼이 없어서 바베큐 할 때 쓰는 바베큐용 꼬치를 사용했습니다. 약 1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날이 너무 두꺼워서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커드를 자를 때 이렇게 단면이 뭉개지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이 유청으로 나오게 됩니다. 치즈 수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치즈 공방에서는 전용 도구를 써서 최대한 얇고 균일하게 자르려고 합니다. 치즈 양이 줄어드는 건 결국 다 돈이니까요. 살살 저어준 뒤 커드를 유청 안에 담가 pH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여기서 커드를 자른 뒤 바로 건지지 않고 유청에 담가두는 이유가 있는데요. 따뜻한 유청 속에서 산도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커드 겉면에서 칼슘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퍼석퍼석한 질감을 갖게 됩니다. 이후 유청을 빼내주는데요. 커드 조각을 바로 틀에 담지 않고 공기 중에 넓게 펼쳐줍니다. 그러면 커드 표면의 수분이 마르면서 아주 얇고 매끈한 방수 코팅막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찰흙처럼 떡지지 않게 막아주거든요. 알갱이들이 대충 얼기설기 엉켜 붙으면서 치즈 속에 수많은 공기 통로가 생기고 바로 이 길을 따라 푸른 곰팡이가 대리석 무늬를 피워내게 됩니다. 산도가 좀 더 내려갈 때까지 실온에 두겠습니다. 우유 14kg를 이용해 약 2.17kg가 나왔습니다. 수율이 약 15.5%가 나왔네요. 물론 숙성이 더 진행되면서
수율은 좀 더 낮아질 겁니다. 이제 밀링 과정을 해줄 차례입니다. 커드를 팝콘처럼 잘게 잘라주는 건데요. 다 뭉쳐진 걸 왜 다시 부수나 싶겠지만 블루치즈에서는 이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어줘야 치즈 사이에 공기끼리 숭숭 뚫려서 푸른 곰팡이가 예쁘게 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할 가염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밀링이 끝난 커드에 소금을 섞어줄 단계입니다. 일반 정제염 대신 프랑스가 자랑하는 톱한 천일염인 게랑드 소금을 준비했어요. 이왕 정성 들여 만드는 김에 재료 하나하나에 힘을 좀 줘봤습니다. 소금의 양은 커드 전체 무게의 2.5%를 넣어주었습니다. 두 몰드에 골고루 담아줍니다. 이 상태로 상온에 두고 앞으로 5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정성껏 뒤집어줍니다. 치즈 스스로의 무게로 자연스럽게 유청을 뱉어내고 위아래 수분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뒤집을 때 사고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커드 남은 게 있어 보충해줬습니다. 육 6일차입니다. 겉면에 푸른 곰팡이가 핀 게 보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피면 안 됩니다. 블루치즈는 겉이 아니라 속의 곰팡이를 피우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겉에 곰팡이가 올라오기 전에 표면을 싹 문질러서 공기를 차단해 줘야 합니다. 제가 대형 스틸턴 레시피 시간을 그대로 따라한 게 실수였어요. 이렇게 작은 치즈는 수분이 금방 빠져서 훨씬 일찍 겉면을 막아줬어야 했는데 크기에 따른 시간 조절을 깜빡했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겉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멍 막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숟가락으로 밀어보았는데 자꾸 속살이 부서져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메꿔봤습니다. 자, 이제 귀찮은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숙성고에 넣고 숙성을 해주겠습니다. 숙성실 세팅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숙성고가 사실 와인셀러입니다. 온도 조절이 되고 안에 휴대용 미니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물론 고장이 날 수도 있어서 습도를 올려주고 빼낸 뒤 아래 젖은 키친타올을 깔아 습도를 유지해 줬습니다. 위생을 위해 매일 갈아주고 숙성고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청소를 해줘야 잡균이 안 자랍니다. 지금이 숙성된 지 약 열흘 차인데 아직 말랑합니다. 겉면이 딱딱해질 때까지 온도 9도, 습도 90도를 유지해 주겠습니다. 숙성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속에 푸른 곰팡이가 자랄 수 있게 피어싱을 해줄 차례입니다. 어차피 뚫을 거 처음부터 뚫어 넣으면 편하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뚫으면 치즈 산도가 안 맞고 기껏 뚫어 놓은 구멍이 다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형태를 유지할 만큼 기다려준 뒤 뚫어야 푸른 곰팡이가 잘 자랍니다. 며칠 뒤 치즈 학교 다니는 후배가 와서 같이 맛을 봤습니다. 먹을래? 먹어보니 입에 넣자마자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맛이 훅 치고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숙성 기간이 짧다 보니 푸른 곰팡이의 그 맛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숙성을 시켜서 블루치즈 특유의 부드럽고 깊은 감칠맛이 나도록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치즈 안쪽만 이렇게 맛을 본 뒤 다시 집어넣어 구멍을 문질러 막아줍니다. 다시 3주가 흘러 드디어 총 6주간의 숙성을 마쳤습니다. 정통 스틸턴은 보통 8주차부터 판매가 시작되지만 제가 만든 건 미니 사이즈잖아요.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 숙성 사이클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6주 정도면 타이밍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겉면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이고 보기에 비주얼이 좀 살벌하긴 한데 그래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초반에 겉에 푸른 곰팡이가 미리 펴버려서 원래 스틸턴 껍질처럼 되진 않았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바로 내부를 잘라보겠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치즈 사이사이에 정말 골고루 예술적으로 피어났습니다. 완벽한 대리석 무늬네요. 냄새를 맡아봤는데 블루치즈 특유의 향이 나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치즈 텍스처도 적당히 탄력이 있네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한 조각 잘라서 먹어봤습니다. 3주 전에 날카로운 맛은 사라지고 좀 더 부드러워졌고 푸른 곰팡이 특유의 톡 쏘는 알싸한 맛이 뒤에 훅 올라오네요. 고르곤졸라와는 확실히 다른 맛인데요. 이게 좀 더 강합니다. 정통 스틸턴을 제가 영국에서 2년 전에 먹어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블루치즈들이 되게 짠데 제가 만든 건 그렇게 짜지 않고 그냥 먹어도 좋네요. 좀 더 숙성을 시키면 복합적인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후의 숙성은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줍니다. 알루미늄이 산소를 차단하는데요. 푸른 곰팡이가 덮여서 단백질을 과하게 분해시키는 걸 막고 좀 더 천천히 숙성시키는 거죠. 한 4달까지는 숙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냉장 온도에 두면서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유에서부터 시작해 약 한 달 만의 기간 동안 블루 스틸턴을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